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잘 싸우는 의원들을 가려내겠다. 잘 싸우는 의원들을 가려내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야자가 뭡니까? 들판이란 소리입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광야에 지금 거친 광야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는 정당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은 뭡니까? 야성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덤벼들지 않는 자들이 자기 당대표한테는 잘 덤벼들죠. 자기 당대표한테는 잘 덤벼듭니다.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출범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힘 즉 대통령 만들어내었던 이 보수 정당 안에는요. 공천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공천 준 사람이 당대표도 아니고 누군가가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당원들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당원들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공천 준 세력을 위해서 충성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조직이 야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자 이러면 따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당원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모순된다. 또 원내의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원내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독점하겠다는 것도 정당 정치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 당대표를 없애고 만약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그럼 원내대표가 있겠죠? 근데 원내대표를 지금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 근데 장동혁 대표 어제 말은 그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당대표를 없앤다면 원내대표 뽑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 반영돼야 된다. 자, 이 발언은 결국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국민중심 정당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 폐지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출범해서 그럼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현직 국회의원들 110명의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들, 기초자치단체장들, 뭐 지방의원들까지 싹 다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차기 바로 앞으로 다가온 것은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한 포석이고 4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두고 평가혁신 TF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당 내부만 공격하는 이런 내부 총질러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는 누가 움직이느냐? 물론 당대표의 영향력이 크겠죠. 지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5명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국힘 선출직 평가 TF위원은 전원 영남의 초재선 의원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나오는 거 좀 보시죠. 그죠? 당대표
장동혁 대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의용 사무총장 등등 뭐 서천호 등등 보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 이런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위원장, 이 TF 위원장이 누구냐? 정의용 사무총장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이냐? 지역구가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재선입니다. 2선. 지금 현재 사무총장입니다. 49살이고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배경이 뭐죠? TK죠. TK의 재선 의원 사무총장. 지금 당 장동혁 지도부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사무총장. 이 사람이 공직자 선출직 평가 혁신 TF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충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에 영남 출신들 5명 들어가 있습니다. 다 초재선입니다. 초재선. 위원장이 정의용 TF 위원인데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재선 의원이고 사무총장입니다. 49살이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원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보세요. 강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대구입니다. 대구 동구 군의군 을의 재선 의원입니다. 2선. 전 구청장 출신이에요. 전 구청장 출신이고 나이는 66세. 영남대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대구죠. 정의용 사무총장을 보면은 대구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지역구는 경북이죠. 그죠? 강대식은 재선 의원인데 경북보다는 대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대구 사람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 대구 북구 을 재선 의원입니다. 전 대구시 부시장 했습니다. 61살. 영남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이 다 보시면은 지금 이 TF 위원 5명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은 전부 다 그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충청 베이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TK들입니다. 사무총장 정의용, 강대식, 김성수. 자, 그 다음 나머지 2명 또 보세요. 그 다음 카드 뉴스. 정동만, 여기 카드가 여기 잘리나요? 정동만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입니다. 전 부산시 의원이고요. 61세. 부산대 경영학 석사. 그 다음에 서천호 씨는 경남 사천 남해하동 초선입니다. 전 국정원 2차장, 경찰대학장도 했더라고요. 64세. 경찰대 법학과. 자, 이 5명을 여러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기본적으로 초선 재선들이다. 그 다음 모두 TK, PK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출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영남 지역을 잘 아는 초재선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은 영남 지역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정동만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시의원하고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럼 부산 지역의 공천 혁신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엄혹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천호 같은 경우는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 서부 경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의 어떤 사정을 훤히 알겠죠. 초선이고 그죠? 그래서 자, 이 앞에 카드 뉴스 한번 더 가보세요. 김승수, 강대식 저분들은 뭐예요? 강대식은 대구에서 구청장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정을 훤히 알겠죠. 응? 김승수 의원은 대구에서 부시장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겠죠. 대구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동만 부산, 강대식, 김승수 대구, 그 다음에 서천호 경남, 그 다음에 요 앞에 정의용 다시 보내보세요. 정의용 이 대구 경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5명이 앉아서 정말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예, 카드 뉴스 내려주시고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호소하듯이 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늘 뭐 대구의 사선 의원인 뭐 김상훈 의원이 중진들 뭐 티타임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뭐 진퇴 여부를 뭐 한번 이슈로 해서 한번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중진들이 뭔 권한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들도 지역구 내려가면 그냥 일개 국회의원일 뿐이에요. 중진들이 뭐가 대단한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정치 바닥에 좀 먼저 들어왔다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진들이 뭔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나가라 오라 한단 말입니까? 즉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경상도부터 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영남 출신들이 여기 와서 한번 출마해봐라.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 배지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무소속 후보나 지원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당을 이런 식으로 맥 빠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영남, 경상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영남 정치, 경상도 국힘 정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국민의힘은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왜 출마해서 당선이 못 되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영남 지역 대부분 짝대기란 말은 막대기의 사투리입니다.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영남 지역의 주요 의원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위해서 정말 두 팔 걷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무소속 의원한테 줄 서가지고 당권이 어떻게 좀 변동이 있으면 거기 줄 서서 다음 총선 공천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당원들이 뽑은 김문수 후보를 놔두고 한덕수 후보 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영남 국회의원들이 줄 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TF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받고 나면은 3년 6개월 동안 잠수 타는 의원들 말고 공천 후에 3년 6개월 잠수 타는 의원들 말고 4년 내내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확한 워딩이 이거네요. 야당이면 야당답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만 한다. 공천 받고 3년 6개월을 잠수 타는 의원들이 아니라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하나가 되어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조경태, 대안과 미래, 뭐 해당 행위 세력들이
왜 장동혁 몰아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4년 내내 싸우는 사람을 원하는데 지들은 공천 받고 나면은 3년 6개월 동안 싸우지도 않고 국회의사당 에어컨 밑에서 따뜻한 히터 바람 밑에서 탱자탱자 즐기고 그 자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 말은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대숙청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싸우지 않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까지 쫓아내는 그런 자들은 뭡니까? 그건 민주당 이중대죠. 민주당 이중대입니다. 좌파의 이중대. 그걸 다 가려내어서 싸그리 좀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힘당 시도위원장의 대안과 미래 소속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되고 있어요. 부산시당위원장 이성권,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또 서울시당위원장은 조은희, 유력 등등인데 아마 이 평가혁신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런 세력들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 개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유인태. 연임 개헌 말도 안 돼. 욕 나오려고 한다. 유인태 총장이 어제 SBS 방송에 나와서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건 딱 잘라야지. 현 대통령이 헌법이 지금 개헌을 해도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지 않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 정말 욕 나오려고 하네. 이분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원로입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김민석이의 발언을 보면은 이게 뭔가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하냐? 김민석이의 말을 보면 법을 바꾸면 연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현재까지는 연임 안 된다. 조정식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건 뭐죠? 법 바꾸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가지고 있으니 한 20석만 더 땡겨오면 3분의 2 통과시켜서 법을 바꾸면 이재명 연임 가능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저게? 그죠? 제가 페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 부의장 한 사람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정재기라는 분인데 연임 시나리오가 뭐냐? 이 자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연임 시나리오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이 자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 첫 번째. 자, 이재명 진영 사람들이 발언하고 이미 계획한 듯한 이재명 연임 대통령 계획은 헌법 제128조 2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무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재기라는 변호사의 추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2028년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죠. 총선 때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을 제안하기 전에 이재명이 먼저 사퇴한다. 이 사람이 주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을 제안 또는 총선 전에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을 제안해 놓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사퇴한다. 2028년도에. 사퇴를 한다. 자, 그러면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 후에 민주당 측이 제안한 새 헌법을 통과시킨다. 연임 새 헌법을 통과시킨다.
새 헌법은 중임 조항이 없다. 즉 중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임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미 먼저 사퇴했잖아요. 그죠? 사퇴했기 때문에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 그 이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에 이재명이 국민이 원한다면서 다시 출마한다. 또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그럼 이재명이 언제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추론입니다. 그 결과 이재명은 28년도 잠시 사퇴했다가 그죠? 지금 2025년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2028년에 잠시 사퇴했다가 다시 재선거를 해서 2028년도 대통령이 되면 203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32년부터 중임할 수 있으니까 36년까지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섬뜩한 일이다. 벌써 몇 번째 이재명 쪽 고위직 인사의 연임 발언인가. 자, 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 꼼수 대마왕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조정식이 운을 띄우고 김민석이 법 바꾸면 된다. 그죠?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은 법 바꾸면 된다.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또 이재명은 외국 가서 전자투표하자.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이걸 조합해 보면은 헌법 제128조 2항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꼼수 대마왕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의 주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 부의장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28년도 총선 전후에 새로운 개헌안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이재명은 사퇴한다. 사퇴하고 직후에 사퇴하기 때문에 임기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바로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원한다 이러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겠나 하지만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 그럼 만약에 당선이 된다. 이러면 2번 대통령 할 수 있기 때문에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꼼수를 깔고 간다 지금. 끔찍한 소리죠. 자,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 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 연임 개헌 추진은 그게 진정한 내란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다. 이재명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정무특보였죠. 대통령실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다. 연임 개헌 추진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엇박자 윤상현. 윤상현이 중앙일보하고 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지. 중앙일보 황현희의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정당은 광장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광장의 분노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소리죠 지금. 지금 이 소리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광장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자, 여기 이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국적으로 참정권 수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광장이 분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당이 광장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열을 제도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지금 제도권에서 이거 해결됩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걸 제도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특검 합의해놓고 뭐 추진도 안 하는데. 그래서 장 대표가 광장에 나갔다면 뭘 느꼈고 앞으로 투쟁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의원총회를 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당이 지금 따로 국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 징계 대상이 된 조경태, 그 다음에 진종호, 그 다음에 권영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자가 권영진 의원에게 당 지도부가 탈당을 공고했다는데요 라고 하니 윤상현이 뭐라고 하느냐. 동지가 잘못해서 일탈을 했다면 얘기를 들어봐야지. 잘못했으니 나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당인가. 시장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정치가 아니라 징계와 숙청이다.
동지가 멱살 잡아요? 동지인데 무소속 후보 돕고 다닙니까? 진종호가 국민의힘 정당의 동지라면 무소속 후보를 도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경태가 국민의힘의 동지라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박덕금 떨어뜨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자들은 동지가 아닌 겁니다. 동지가 잘못해서 일탈을 했다면 얘기를 들어봐야죠. 오케이, 이 말은 수긍이 돼요. 동지라면. 동지란 게 뭐예요? 집권을 위해서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모인 정치 결사체, 이념 결사체가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동지라고 본다면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이 동지입니까? 그게 동지예요? 마지막 앞부분은 이겁니다. 오선 중진이신데 차기 당권에 도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국민 공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표가 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아,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는구만. 윤상현 의원은 지금 당대표 출마하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선관위 이번에 그 부정선거 이슈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선거 투표소에서 전산 조작한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과다 투표소를 인근 투표소로 분산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무슨 소리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제2투표소 등인데, 김포시에서는 다른 투표소에다가 여기 뻥튀기한 투표자 수를 분산시켜서 숫자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충북 진천군과 경기도 의왕시는 투표자 수가 기존 입력 수치를 넘어설 때까지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죠. 이런 게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수법이 인제 때 드러나는 거죠. 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투표를 더 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살짝 분산시켜서 전체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뻥튀기 된 그 숫자로 나온 그 투표 수는 민주당으로 갈까요?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1000표 투표했는데 실제로는 저 투표지가 1000장이 들어가 있는데 1200표로 투표율을 높여요. 그럼 나중에 이걸 분산시키겠죠? 야, 200개 너무 많아. 10장씩 해서 20군데를 분산시켜. 분산시켜놓고 나중에 그 투표지를 국민의힘한테 보내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 로이킴 씨가 말한 그게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져서 전체 투표 인수를 늘린 다음에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 부풀린 숫자에 해당하는 투표 수를 분산시켜 가지고 뿌리니까 나중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투표지가 누구한테 가겠냐 결국은 국민의힘에 가겠습니까? 우리공화당에 가겠습니까? 자유민주당에 가겠습니까? 자유통일당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와 혁신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조국당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제 수법이 다 드러났어요. 자, 미국의 하원에서 쿠팡 제재한 한국 공무원 입국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쿠팡 제재한데 가담한 한국 공직자는 이제 미국 영토 내 갈취 공무원 금지 법안 대상이 되어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까지 발의되는 거 보면 한미 관계가 얼마나 지금 파탄 지경인지 알 수가 있죠. 요거까지 하고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다음 김현태 이야기 좀 합시다. 김현태.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한 번 더 제가 오늘 저녁이나 한 번 더 좀 해설과 논평을 좀 깊이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현태 단장 등에 대해서 징역 18년이 구형됐어요. 18년. 여러분 18년이면은 김현태 단장이 저보다 몇 살 좀 어릴 텐데 18년이면은 거의 뭐 20년 뒤에 나오면 뭐 70대
돼서 나오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이 구형을 때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김현태 단장은 18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별 하나입니다. 징역 15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준장 원스타 투스타입니다. 각각 징역 10년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대령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대령, 정성욱 백여단 2사업단장 대령 각각 징역 12년. 다음 달 27일 1심 선고가 나는데 뭐라고 이 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을 설명했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깡패 조직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깡패 조직이에요? 어디 부산에 폭력 조직, 목포의 폭력 조직 이런 깡패 조직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사관학교에서 엄격한 정규 교육을 받고 전방 휴전선에서 소위 달고 소대장을 몇 년 동안 하면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을 폭력 조직 두목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폭력 조직 두목 지시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 니들은 깡패들이야 이 소리거든요. 저는 여러분 어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10년 이상씩 중형을 때리면서 이 한 표현, 저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 반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폭력 조직에 비유한 저 특검팀의 결심 공판에서 나온 저 표현, 대한민국 군 장성들이라면 일개 특검 검사가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때리면서 그것도 10년 이상의 전부 10년에서 18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령 원스타 투스타에게 10년 이상 구형을 때리면서 폭력 조직 두목 지시에 따라 폭력 행사한 행동대장들이다 라고 표현한 점은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 이걸 휴전선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 사령관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별도로 따로 또 분리해서 방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 사령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